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문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이란 무엇일까? 의문의 정의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의문은 의미 변별의 최소 단위, 의미를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단위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의문은 다시 음소와 운소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음소는 나누어서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분절의문이라고도 하고요. 운소는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비분절 의문이라고도 합니다. 음소, 분절 의문에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자음과 모음이 있고요. 운소에는 강세, 어조, 길이, 성조 등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말에서 지금 현재 의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길이와 억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음소와 운소가 어떻게 의미 변별의 최소 단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물과 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미음과 비읍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동일하죠. 그렇다면 미음과 비읍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두 단어의 의미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미음과 비읍은 자음이고 자음이 달라지니까 두 단어가 의미가 달라졌다. 그러면 의미 변별의 최소 단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의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모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와 우가 달라졌습니다. 초성의 기역과 종성의 리을은 동일한데 이와 우가 달라지니까 두 단어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모음이 달라지니까 두 단어의 의미가 달라졌다. 그러면 모음도 역시나 의미 변별의 최소 단위인 의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살펴봤듯이 의문에서 음소에는 자음과 모음이 의미 변별의 최소 단위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넘어가서 이제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눈을 들어서 밖에 오는 눈을 보아라 라고 했을 때 처음에 나오는 눈과 두 번째 나오는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밖에 오는 눈을 보아라 라고 했을 때는 뒤의 눈을 조금 더 길게 발음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처음에 눈은 우리의 신체의 눈을 말함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길게 발음하는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달라지니까 두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 길이에 의해서 의미가 변별되고 있다. 그래서 얘도 의문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길이라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게 두 단어의 상대적 길이 차이이지 절대적 길이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 짧게 발음하는 눈에 비해서 뒤에 발음하는 눈이 길게 발음된다는 것이지 뒤에 길게 발음되는 눈을 절대적으로 2초 혹은 3초 동안 발음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길이에 의해서 의미가 변별되는 두 단어를 가지고 동시에 문장을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는 것이 길이로 의미를 변별해 보는데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부산 사람이라서 이번엔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 조금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밥 먹었어 라고 하강조로 이야기했을 때는 누군가 우리에게 밥 먹었니? 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대답을 하는 평서문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밥 먹었어? 라고 끝을 올리는 상승조로 이야기하면은
의문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양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으므로 여기서도 의문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개를 살펴봤습니다. 의문에서 문소, 길이와 억양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보고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의문에는 음소와 문소가 있었고요. 음소에는 자음과 모음, 문소에는 길이와 억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업을 할 때 한 번씩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자음을 가지고 선생님이 음소라고 하기도 하고 의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길이를 가지고 운소라고 하기도 하고 의문이라고 하기도 하니까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의문의 하위 갈래에 음소가 있고 음소의 하위 갈래에 자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음이라는 것은 음소지만 음소는 곧 의문에 속하니까 자음은 의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용어가 하위 갈래와 상위 갈래에 따라서 조금씩 포함 관계에 따라서 의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음소라고 하기도 하니까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중요하게 구분해야 될 게 음소와 운소는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말의 음소인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